현재 미국 내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호스피스 케어를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부부는 의사의 말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평범한 주부이자 5살 된 토미의 엄마예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원래 대형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제임스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토미는 늘 활기찬 아이였죠. 유치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아빠를 배웅하며 활짝 웃던 그 미소는 우리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겨울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토미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심한 어지러움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다녔지만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답변은 모호하기만 했죠. 검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어요. 한 번의 MRI 검사에만 수천 달러가 들었고 각종 검사 비용으로 우리의 보험 한도는 이미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제임스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은 메이오 클리닉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미에게 매우 희귀한 신경계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내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호스피스 케어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네요.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메이오 클리닉의 한국인 간호사 한 분이 조심스레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한국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서울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어린이 병원들이 있어요. 특히 신경계 질환 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 제안이 터무니없게 들렸어요. 한국이라면 제가 아는 건 K-파프가 김치, 한국 전쟁 정도였죠.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독일, 스위스 같은 나라들을 떠올렸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희귀질환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미국보다 나을까?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지?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제임스는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모든 걸 걸어야 했지만 토미를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상상하던 후진국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공항 직원들,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죠. 심지어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리무진 서비스까지 있더라고요. 예약 당일 우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병원은 제가 본 어떤 미국 병원보다도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로비부터 입원실까지 마치 미래의 병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접수대에서는 우리를 위한 영어 통역 직원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접수부터 검사까지의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의 병원 생활은 저희에게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한 번의 MRI 예약을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당일에 모든 검사가 가능했어요. CT, MRI, PET-CT, 유전자 검사까지.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긴장감도 잊을 수 없네요.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날 저녁에 바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주치의가 된 김성준 교수님은 직접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토미의 상태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비슷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의 태도는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마치 가족처럼 토미를 대해주었고 우리의 모든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었죠. 영어가 서툰 간호사들도 번역기를 들고 다니며 토미와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7시 청소를 하시는 분이 조용히 들어오셔서
먼저 토미에게 밝게 인사를 하시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우리 토미가 더 건강해 보이네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미소로 시작되는 아침이 참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와 섬세한 케어였어요. 밤에도 수시로 상태를 체크하러 오셨고,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김 교수님은 토미의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시며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힘들어하는 저희를 위로해 주셨죠. 한 번은 토미가 밤중에 갑자기 열이 났는데 당직 간호사가 즉시 달려와 해열제를 주고 땀이 식을 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셨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그 간호사가 퇴근하면서도 들러서 토미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셨죠. 김 교수님은 특히나 다정하셨어요. 어느 날은 회진 중에 토미가 슈퍼히어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보시더니 다음날 아침 작은 아이언맨 피규어를 선물해 주셨어요. 내 아들도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토미도 아이언맨처럼 강해질 거예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우리를 계속 감동시켰죠. 그리고 수술 전에 김 교수님은 저희와 긴 시간 상담을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토미는 강한 아이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요. 그 말씀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진심 어린 확신이 느껴졌어요. 또한 수술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첨단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로봇 수술 장비부터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수술 과정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었고 의료진들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었어요. 한 번은 수술 후 토미가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당직 간호사 한 분이 자신의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토미 곁에서 책을 읽어주셨죠. 영어 동화책을 한국어로 번역해가며 읽어주시는 모습이 어설펐지만 그 진심 어린 마음이 토미에게 전해졌는지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의사들의 전문성도 정말 놀라웠어요. 한 번은 회진 중에 다른 나라 의료진들과 화상 컨퍼런스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토미의 케이스가 국제의학 저널에 실릴 만큼 중요한 사례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했던 질병을 한국의 의료진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낸 거죠. 병원의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전자차트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담당 의사가 아니더라도 토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죠. 검사 결과들도 모바일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영양사 선생님들의 노력도 감동적이었어요. 환자 식단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거든요. 외부 음식은 환자에게 좋지 않아요. 저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식사를 준비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정말 매 끼니가 영양사의 철저한 관리하에 제공되었어요. 심지어 토미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 같은 것도 일일이 체크해서 제안해 주셨어요. 또 몇 끼를 전달받을 때마다 영양사가 직접 토미의 상태를 체크하고 식단을 조절해 주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국의 전통 보양식인 미역국, 야채죽부터 파스타, 샐러드까지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었고 심지어 토미가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맞춰주시기도 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병원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는데 전문 연주자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환자들을 위해 연주를 해주었죠. 토미는 특히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했어요. 한 번은 연주자가 토미의 병동까지 찾아와 특별 공연을 해주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환자들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캐나다에서 온 윌리엄즈의 가족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이었죠. 그들의 아들 알렉스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는데 캐나다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대요. 심지어 의료진들은 시간을 준비하라는 말만 남기고 호스피스를 권유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답니다. 첫날부터 신속한 검사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고 의료진들은 치료 가능성을 높게 보았대요. 특히 로봇 수술과 최신 치료법을 통해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해요. 종종 연락을 하는데 지금은 알렉스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네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 씨의 딸 소피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희귀신경계 질환으로 프랑스의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지 못했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첨단 유전자 치료와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으로 큰 호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건 러시아에서 온 피트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쌍둥이는 선천적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수술 위험도가 너무 높다며 치료를 거부당했대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수술 전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진행하고 최소 침습 수술법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해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환자 가족들과의 교류는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처럼 희망을 찾아 한국까지 온 가족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었죠. 러시아에서 온 가족은 자국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심장병 치료에 성공했고, 호주에서 온 가족은 희귀난치병 치료의 희망을 여기서 찾았다고 해요.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었어요. 김 교수님 팀은 매주 새벽까지 이어지는 연구 미팅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계셨어요. 특히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법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특별한 강점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첫째로 놀라운 진단 속도와 정확성이에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최신 AI 진단 시스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고 해요. 우리 토미의 경우도 미국에서 몇 달이 걸렸던 진단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죠. 둘째는 최첨단 의료 장비와 기술이에요. 3D 프린팅, 로봇 수술, AI 진단 시스템 등 첨단 기술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첨단 장비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진료 과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셋째는 통합적인 진료 시스템이에요. 검사, 진단, 수술, 재활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병원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요. 덕분에 환자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게다가 각 분야 전문의들이 수시로 협진을 하면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간다고 해요. 병실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들도 잊을 수 없어요. 한 번은 토미가 밤중에 악몽을 꾸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당직 간호사가 자신의 아들이 좋아한다며 작은 인형을 선물해 주셨어요. 다음날 알고 보니 그분이 퇴근 후 일부러 인형을 사러 다녀오셨더라고요. 수술 전날 밤도 잊을 수 없어요. 토미가 너무 불안해할 때 마취과 김 선생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찾아오셨어요. 내일 네가 잠들 때 내가 옆에서 지켜볼 거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언맨 이야기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이를 안심시켜 주셨죠. 그리고 수술날 아침 수술실로 가는 길에서는 마치 의료진들이 만든 작은 희망의 터널이 있었어요. 병동 간호사들부터 시작해서 수술실 입구까지 모든 의료진이 따뜻한 미소와 응원의 말을 건네주셨죠. 힘내요, 토미.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재활치료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어요. 재활의학과 팀이 작은 영웅들의 올림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각자의 재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메달을 주는 행사였죠. 토미는 처음으로 혼자 걸음을 뗐을 때 금메달을 받았는데 그때 의료진들이 다 같이 박수를 쳐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어요. 매주 수요일에는 문화의 날이 있어서 전통 음악 공연을 보거나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었죠. 특히 추석에는 송편 만들기 수업이 있었는데 환자들이 직접 송편을 만들어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병원 직원들이 직접 산타 복장을 하고 선물을 돌리는 이벤트를 했는데 김 교수님도 빨간 산타 모자를 쓰고 참여하셨어요. 토미에게는 특별히 그가 좋아하는 레고 세트를 선물해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품절된 제품을 교수님이 직접 여러 매장을 알아보며 구하셨다고 해요. 설날에는 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국 환자 가족들이 모여서 떡국 만들기 행사를 했는데 외국인 환자 가족들도 초대해 주셨어요. 토미는 한복을 입어보고 세배도 했죠. 어려운 투병 생활 중에도 이런 문화체험을 통해 토미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어요. 병원 내 교육 프로그램도 놀라웠어요. 장기 입원 아동들을 위한 작은 학교가 있어서 전문 교사들이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셨어요. 토미도 이곳에서 기초적인 한글도 배우고 한국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죠. 치료 과정에서 만난 한국의 의료 기술도 놀라웠어요.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보조기구, AI가 분석하는 재활운동 프로그램, 로봇 보조 수술 등 마치 10년 후의 의료 현장을 미리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에서의 경험도 특별했어요. 보통 중환자실이라고 하면 차갑고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들이 있었고 간호사들은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환자들을 돌보셨죠. 병원의 시스템도 정말 체계적이에요. 한 번은 토미의 혈액 검사 결과가 약간의 이상 수치를 보였는데
그 즉시 담당 의사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의사가 바로 세부 검사를 지시하더라고요. 이런 신속한 대응 시스템 덕분에 작은 문제도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이번 기간 동안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팀워크였어요. 주치의,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의료진이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토미의 상태를 공유하고 치료 계획을 조율했죠. 심지어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서 언제 조용히 해야 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의료진들의 따뜻한 배려는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한 번은 토미가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을 때였죠. 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예쁜 두건을 만들어 선물해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이 퇴근 후에 모여서 손바느질로 만드신 거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온 환자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아요. 우리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화상 채팅도 하죠. 특히 새로운 환자가 한국에 올 때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에서 온 신규 환자 가족에게 한국 병원 시스템이랑 생활 정보를 공유했는데 그분들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퇴원하는 날 병동 직원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도 잊을 수 없어요. 모든 의료진이 복도에 줄지어 서서 축하의 박수를 쳐주셨고 청소를 담당하시는 이모님까지 손수 접은 종이약 한 마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토미는 특별히 준비한 그림을 의료진에게 선물했는데 그걸 받으신 김 교수님이 감동받으신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들이 토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밤늦게까지 논문을 찾아보며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시고 해외 의료진들과 화상회의로 의견을 나누시고 심지어 김 교수님은 자신의 휴가도 미루시면서 토미의 치료에 매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재활치료시설은 마치 미래의 병원 같았어요.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한 재활 프로그램, 로봇 보조 재활기구 등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죠. 토미는 특히 게임처럼 재미있게 구성된 재활 프로그램을 좋아했어요. 덕분에 힘든 재활 과정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었죠. 병원의 국제진료센터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24시간 통역 서비스는 기본이고 비자 연장, 숙소 예약, 교통편 안내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었죠. 특히 코디네이터로 배정받은 제니퍼 씨는 마치 가족처럼 저희를 챙겨주었어요. 한 번은 주말 늦은 밤에 토미가 갑자기 열이 났는데 제니퍼 씨가 직접 병원으로 달려와 도와주셨던 일도 있었죠. 의료비 지원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희도 국제환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또한 분할납부 제도가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퇴원 후 관리예요. 한국을 떠나기 전 상세한 퇴원 요약지와 향후 관리 계획을 받았고 필요한 약은 본국에서도 구할 수 있도록 성분명을 꼼꼼히 정리해 주셨어요. 또한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도 제공받았죠. 지금도 매달 한 번씩 화상으로 진행되는 추적 관찰에서 김 교수님은 토미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가족에게 편한 시간에 맞춰주시죠. 이런 헌신적인 사후 관리는 미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간호사들의 전문성도 대단했어요. 모든 간호사들이 전문 자격증을 여러 개씩 가지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덕분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이에요. 김 교수님 팀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늘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토미의 치료법도 그렇게 개발된 거라고 해요. 전통적인 치료법에 최신 기술을 접목해서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낸 거죠. 한국의 의료진들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잘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늘 고민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세계 각지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저희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중동의 왕족, 러시아의 정치인, 유럽의 기업인 등 다양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특히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이런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겸손했어요. 우리는 그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라는 김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 겸손한 태도 속에 담긴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옆 병실의 김 선생님 가족은 매일 도시락을 싸오시면서 가끔 우리 목까지 챙겨주셨어요. 아이들은 잘 먹어야 빨리 나아요. 말씀하시면서 건넨 따뜻한 김밥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그리고 간호사들의 세심한 케어도 잊을 수 없어요. 토미가 수술 후 처음으로 걷는 연습을 할 때는 3명의 간호사가 함께 있어 주었어요. 한 분은 앞에서 토미를 격려하고, 한 분은 뒤에서 받쳐주고, 또 한 분은 옆에서 안전을 살펴주셨죠. 우리 토미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제 곧 뛰어다닐 수 있을 거예요. 회복실에서는 재활치료사 박 선생님이 매일 토미와 함께 해주셨어요. 단순한 물리치료가 아니라 놀이처럼 즐겁게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오늘은 우리가 슈퍼히어로가 되어볼까? 라고 하시면서 재미있게 운동을 이끌어 주셨어요. 밤에도 병원은 환자들을 위해 깨어 있었어요. 야간 담당 간호사들은 이 시간마다 돌아보며 토미의 상태를 체크했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펴주었죠. 한 번은 토미가 잠에서 깨어 물을 찾았는데 간호사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시면서 차가운 물보다는 이게 몸에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같은 병동에서 만난 한국인 가족과의 인연이었어요. 옆 병실의 정우 엄마는 첫 만남부터 저희를 챙겨주셨죠. 영어를 잘하시지는 못했지만 통역 앱으로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정우도 토미와 비슷한 희귀 질환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죠. 정우 엄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토미가 검사받으러 가면 정우와 놀아주겠다고 자청하셨고, 제가 병원 절차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통역을 자처하셨죠. 한 번은 토미가 밤새 고열에 시달려 제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어요. 정우 엄마가 급하게 병실로 오셔서 한국식 냉찜질 방법을 알려주시고 직접 밤새 토미 곁을 지켜주셨죠. 우리 정우도 이렇게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함께 이겨내요. 통역 앱으로 건네신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또 감동적이었던 건 토미의 수술 날이었어요. 정우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끓이신 미역국을 포장해 오셨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힘든 일 앞두고 미역국을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해요. 우리 토미에게도 꼭 먹여보세요. 라고 번역기로 보여주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수술이 진행되는 8시간 동안 정우 엄마는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임스와 제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정우 엄마는 조용히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이 정우의 재활치료가 있는 날이었는데 남편분께 부탁해서 정우를 데려가게 하시고 수술실 앞을 지켜주신 거였어요. 수술이 끝나고 토미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 힘들어할 때도 정우 엄마는 늘 저희 곁에 있었어요. 병실에 오실 때마다 정우가 좋아하는 죽이나 미음을 함께 가져오셔서 토미를 많이 신경 써주셨죠. 아픈 아이들은 죽을 잘 먹어요. 이건 정우가 아팠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거예요. 정우네 가족 덕분에 저희는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어도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하나였죠. 정우 엄마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한국에서는 이웃사촌이라고 해요. 이웃이 가족처럼 소중하다는 뜻이죠. 태어나던 날에는 정우네 가족이 토미를 위해 정우가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작은 선물을 건네며 토미야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정우 엄마는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힘들 때 옆에서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도 정우 때문에 잘 알아요. 앞으로도 우리 꼭 연락해요. 지금도 저희는 정우네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아요. 매달 화상통화로 아이들의 근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회복 과정을 응원하죠. 최근에는 정우도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우 엄마는 늘 말씀하세요.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병원에서 만났지만 앞으로는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나요. 이제 토미가 아플 때면 저도 한국식으로 미역국을 끓여요. 정우 엄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대로요. 그릇에 미역국을 담을 때마다 병원에서의 그날들이 떠오르곤 해요.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을 함께 해준 정우네 가족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는데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화상으로 김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있어요. 먼 미국에 있어도 저희 토미의 상태를 꾸준히 체크해 주시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시죠. 이런 사후 관리도 정말 감사하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어요. 전문적인 의료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게 태어나기 전날이 되었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어요. 바로 병원비 청구서를 받는 순간이었죠. 미국에서라면 평생 갚아야 할 금액이었겠지만 한국의 의료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이었어요. 처음엔 이 금액이 맞나? 당황할 정도였죠. 게다가 외국인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요. 덕분에 의료비가 합리적이고 누구나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토미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예전처럼 뛰어다니고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날 토미는 의료진들에게 서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는데 그때 많은 간호사들의 감동받은 모습들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최첨단 의료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헌신적인 의료진, 그리고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전 이제 알고 있어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은 단순히 최신 장비를 갖추는 게 아니라 환자를 위한 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는 잘 알아요. 이곳은 단순히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가진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었어요. 토미는 이제 한국말로 몇 마디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 가족이 직접 경험했거든요. 우리는 곧 다시 한국을 찾을 거예요. 이번에는 아픈 환자가 아닌 건강한 관광객으로서요. 토미는 벌써부터 어떤 한국 음식을 먹을지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엄마, 다음에는 김치찌개도 먹고 비빔밥도 먹을 거예요. 한국의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히 치료만 해준 게 아니라 새로운 삶과 희망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동까치였습니다.